아직도 가끔 저녁 노을이 질 무렵이면 문득 마음이 싸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였다면 어땠을까? 내 옆에 누가 있었더라면 이 하루가 조금은 덜 쓸쓸했을까? 그런 생각이요. 저는 올해로 66이 되었고 혼자 산 지도 15년이 넘었네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아이들이 다 커서 제품을 떠난 뒤 이 조용한 집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익숙하다는 게 곧 괜찮다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땐 울기도 많이 울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워만 있던 날도 많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 정리를 하나하나 다시 해보기 시작했죠. 책장을 정리하고 오래된 옷을 버리고 베란다 화분을 새로 들이고 그 작은 변화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게 하더군요. 그래, 나 혼자 살아도 괜찮아. 나는 나름대로 잘 해내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하지요. 표면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여전히 비어있는 느낌이 드는 날이 있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허전하고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은 날들. 특히 저녁 무렵에 불을 켜기 전 그 어스름한 시간에 그런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곤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아도 라디오에서 음악 흘러나와도 그 허전함은 쉽게 가시질 않았어요. 친구들은 자주들 말하죠.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감정은 접고 사는 거라고. 그런데요, 감정이라는 게 칼로 자르듯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혼자 지내는 이 삶이 익숙해졌지만 익숙하다는 게 꼭 좋다는 건 아니라는 걸 어느 날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 햇살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이야기하는 풍경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죠. 그때 한 남자분이 조용히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낯선 분이었지만 묘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눈빛, 조심스러운 말투, 그리고 잠시 함께 앉아 있는 동안 전해졌던 묘한 따뜻함. 그날은 그냥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또 마주쳤고 그 다음에도 또 한두 번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책 이야기나 꽃 이야기, 일상의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 자신도 경계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나 싶어서요. 괜히 마음이 설레는 것도 부끄럽고 어쩌면 그분에게 폐가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망설이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알게 되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꼭 젊은 날에만 허락된 건 아니라는 걸요. 어느 봄날 조용히 피어난 꽃처럼 아주 천천히 제 마음에도 그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화 같은 고백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작은 친절과 관심,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가 저를 조금씩 바꾸어 갔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괜히 나이 들어서 괜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아이들이 듣고 뭐라고 할까봐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 다시 시작되는 감정도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제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건 이 조용한 사랑이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겪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나 저처럼 오랫동안 혼자 지내오셨고 마음 한켠에 조용한 갈망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나이에도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은 결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라는 걸
저는 지금의 제 일상으로 조금씩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다시 사랑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감정이 제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웃고, 울고, 또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봄 햇살처럼 다가가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동네 도서관이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옆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책 괜찮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읽었는데요. 아주 정중하면서도 부드러운 말투였다. 고개를 돌리니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분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괜히 얼굴이 붉어지고 늦은 나이에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일이 있을 줄이야. 그때는 그저 짧은 인사였지만 이상하게 그 얼굴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나를 향해 조심스레 말을 걸어온 사람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뵌 적 있죠.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길고 긴 대화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몰랐어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날씨 이야기도 했고 요즘 읽는 책 이야기, 좋아하는 계절까지. 그렇게 별것 아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그는 정중하게 먼저 일어나며 말했어요. 혹시 다음에 또 마주치면 그때도 이야기 나눠도 괜찮을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그걸로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우연처럼 마주치는 날들이 잦아졌고, 아니, 어쩌면 서로 일부러 그렇게 걸었던 걸지도 몰라요. 공원에서, 도서관에서, 때로는 시장 근처에서 그는 늘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나 역시 처음엔 경계심이 있었지만 점점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말이 잘 통했고 묘하게 편안했다. 그는 대화를 하면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내가 말할 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 오랜만이었어요. 내가 혼자 지낸 세월이 꽤 되다 보니 누군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무례하게 선을 넘는 법이 없었고 내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왔어요. 어느 날은 집에 돌아와 혼잣말을 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사람이라면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상상해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망설임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를 만나는 일조차 조심스러워진다. 사람들은 흔히 말해요.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참 불편합니다. 감정의 나이가 어디 있나. 그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건 오히려 나이 들어서야 더 중요한 일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몇 년 전에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처지였기에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의 옆에 살짝 기대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아픔에 대해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하지만 점점 더 솔직하게. 나는 혼자 살게 된 이유, 그 과정에서 겪은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혼자라는 사실에 익숙해지기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런 나의 말을 한 번도 가볍게 넘기지 않았어요. 가끔은 말없이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기도 했고, 가끔은 눈을 마주치며 그 시간 참 애쓰셨겠어요. 하고 짧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엔 둘이 같이 동네 국수집에 갔는데 그는 주문을 마치고
내 앞에 국을 떠놓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건요. 같이 먹는 게 더 맛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겐 웬만한 고백보다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냥 함께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조용히 눈을 마주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그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거든요. 물론 우리의 관계를 두고 주변에서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나이에 새 인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괜히 정 들이면 상처만 남는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이 말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나는 지금 오랜 시간 굳게 닫아뒀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인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을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고 걷는 이 시간, 나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차도 마시고 어느 날은 둘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마트장을 봤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그냥 누군가와 말없이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게요. 그렇게 몇 달을 조심스레 알아가던 중 제게선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길어질수록 서로 다르다는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새벽같이 일어나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하루 세 끼는 정해진 시간에 꼭 챙겨야 직성이 풀렸어요. 반면 저는 늦잠도 자고 아침을 건너뛰는 날도 많고 점심때쯤 느긋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편이었죠. 혼자 사는데 익숙해진 지 오래다 보니 식사도 대충 한 끼 정도로 해결하는 날이 많았고 누가 제게 일정이나 식단을 정해주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그런 차이들이 오히려 신선했어요.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점점 잔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꼭 먹어야 해요. 건강 생각해야지. 왜 이렇게 늦게까지 드라마를 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왠지 모르게 지적받는 기분이 들더군요. 저도 모르게 말수가 줄었고 예전 같으면 웃고 넘길 일에도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사람 고향 근처에 벚꽃이 예쁘게 피었다며 함께 기차를 타고 다녀오자는 거였죠. 망설였지만 한 번쯤은 괜찮겠지 싶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문제였어요. 첫날부터 기차 시간에 늦을까봐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오고 제가 여유 있게 준비하려 하자 이러다 놓쳐요라며 재촉을 하더군요. 겨우 도착했는데 내내 시간에 쫓기듯 움직이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꽃 구경보다는 근처 찻집에서 여유롭게 차 한잔 하고 싶었고 그 사람은 사진을 찍고 코스를 다 돌아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었어요. 결국 여행 둘째 날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빡빡하게 다닐 거면 혼자 오시지 그랬어요 라고 말했고 그 사람은 그럼 왜 같이 오자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지? 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각자 숙소 방에 들어가 말없이 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조용히 나와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걸음걸이에 그 사람이 다가오더니 말없이 제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걷다가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어요. 미안해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지낸 시간이 길다 보니
누가 내 일상에 들어오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금씩 맞춰가기로 했습니다. 이 여행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단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하려면 때로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이겨낼 용기가 있을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도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다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 차이를 안아주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끓여주는 미역국에 제가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곁들이고 저는 그 사람에게 늦은 밤 같이 앉아 예전 영화 한 편 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로 우리 사이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은 틈이었지만 그게 자꾸 신경이 쓰였죠. 특히 제가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굴면 그 사람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혼잣말처럼 툭 내뱉었습니다. 같이 있는 게 점점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그 사람이 잠시 정적을 삼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나랑 같이 있는 게 당신한테 부담일까봐 걱정됐어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 아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편한 건 나보다도 그 사람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괜히 억울하단 핑계로 불편함을 모두 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바쁘게 살던 시절 종종 그날의 감정을 짧게나마 적어두곤 했었죠. 그 일기장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 나의 마음을 천천히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조용히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조용히 들어주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왜 자꾸 불만만 말하고 있었을까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아직도 서툴렀던 겁니다. 며칠 뒤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었어요.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났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날 말했던 거 후회했어요. 불편했던 게 아니라 어쩌면 너무 편해서 오히려 겁이 났던 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가만히 제 말을 듣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참 고맙네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편안한 게 낯설어서 자꾸 무너질까봐 겁이 났어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긴 침묵 끝에 다시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종종 충돌은 있었지만 이제는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감정을 쌓아두기보단 천천히 꺼내놓는 연습을 했죠.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고 때로는 같은 영화를 보며 다른 감정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노을을 보며 예전의 사랑을 회상하기도 했고요. 서툰 만큼 서로에게 더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진심이 닿았던 것 같아요. 나이 들어 시작한 사랑이라서 더 조심스럽고 더 천천히 다가가게 되지만 그만큼 깊이 쌓이는 것도 분명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는 삶이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도 지금 혼자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사랑이 두려워 마음을 닫고 계실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랑은 늦게 온다고 해서 덜 소중한 게 아니니까요. 어쩌면 더 늦게 찾아와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도 모르지요.
솔직히 말하면 그와의 생활은 매일이 작은 드라마였어요. 하루하루가 참 다사다난했죠. 설거지 하나로도 의견이 갈리고 창문 여닫는 걸로도 계절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렇게 자잘하게 부딪히면서도 이상하게 그 사람 없이 사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누가 곁에 있는 것보다 내가 편한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같이 웃고, 같이 화내고, 같이 늙어갈 사람이 있다는 게 더 든든하고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일상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분명히 잘 지냈을 거예요. 오랫동안 혼자였으니까. 나름 규칙적이고 나만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젠 누군가와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같은 이불 덮고 자는 그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버렸어요. 아, 진짜 늦게 철들었나 싶기도 해요. 처음에 우리를 걱정하던 이웃들도 요즘은 오히려 부러워하곤 해요. 시장에 같이 가서 반찬 투정도 하고 버스에서 서로 앉을 자리 양보하느라 한참 실랑이 벌이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래요. 보기 좋다고 오래오래 함께 하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 묘하게 뿌듯합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예쁜 연인이 될 수 있구나 싶어서요. 물론 아직도 갈등은 있어요. 요즘은 텔레비전 채널권 싸움이 주제예요. 나는 사람 사는 이야기 보는 걸 좋아하고 그는 뉴스만 찾아봐요. 저녁마다 리모컨 앞에서 눈치 싸움을 벌이는데 그래도 이젠 웬만하면 제가 져줘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가 제일 먼저 물어요. 어제 드라마 결말이 어땠어? 하고요. 그런 게 또 은근히 귀엽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사람한테 배운 게 있어요. 바로 혼자였을 땐 몰랐던 기쁨은 둘이 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디가 아파도 에이, 그냥 참자 했는데 이제는 누가 옆에서 병원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작고 따뜻한 말들이 모여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껴요. 이게 바로 늦게 온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요즘 저는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야. 혼자가 편하다는 건 어쩌면 관계에 다치기 싫어서 스스로 쌓아 올린 방어막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만 열면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 나이에 무슨 연애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나이에 맞는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사랑이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나이의 사랑입니다. 그게 50이든 60이든 70이든 중요한 건 지금의 내 마음이에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 만남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은 물론이고 안 맞는 점도 보게 되죠. 근데 그걸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진짜 연애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세계를 존중하고 나의 세계에 초대하는 일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눈길이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다면 그 감정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따뜻함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인연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꺼내 드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움직였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기쁩니다. 늦게 피어난 사랑이 더 깊고 더 단단하다는 걸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 하나를 남겼다면 그게 바로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까지 나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은 나눌수록 풍성해지니까요. 그럼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삶의 작은 설렘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